전액 장학금으로 이제 학비를 한 학년만 내고 석사, 학사 포함해서 한 학년만 내고 다녔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다경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와.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건축 설계사무소도 다니면서 건축 관련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이다경 다츠코야라고 합니다. 또 지금 운영하고 계신 채널이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 두 가지가 있죠? 네. 일단 페이스북에는 이다경 치면은 제 개인 계정이 나오고요. 그리고 다츠코야라고 하는 사진을 전문으로 올리는 인스타 계정이 따로 있습니다. 두 개가 차이가 뭐예요? 근황 보고나 좀 중요한 사실이나 뭐 재밌는 사실이 있으면 페이스북에 자주 올리고요. 다츠코야는 약간 개인이 운영하는 인스타 감성의 사진들이 좀 많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하고 계신 일을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이제 일본에서 설계사무소를 다니고 있고요. 지금 3년 차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일본에서 그 유학 학교 생활에 대해서 좀 질문하는 것들이 몇 개 있을 거예요. 그 질문에 앞서서 출간하신 책이 하나 있잖아요. 일본 여행 관련해가지고. 그렇죠. 네, 함께 걷는 건축여행 일본 간사이로 가자라는 여행 에세이를 냈었고요. 여행하는 걸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제가 잘 아는 일본이란 나라에 대해서 한번 책을 적어보자 해서 의뢰를 받고 책을 적게 되었습니다. 이 의뢰를 받아서 적으신 거예요? 네. 의뢰를 받아서 이제 인문학 여행 시리즈로 책을 내게 됐는데 꽤 호평이어서 이거 가지고 진짜 여러 번 강연도 나가고 그랬었어요. 강연도 나가셨어요? 네, 현대백화점 본점에. 진짜로? 그 사진 없어요? 강연했을 때 사진? 현대백화점 그 압구정에서. 압구정역에 있는 거. 압구정역에 있는 본점에서 그때 건축 전공하는 사람보다는 이제 건축에 관심이 많은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이 오셔서 건축학도처럼 날카로운 시선으로 저는 되게 쉽게 준비해 갔는데 이 건축물이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배경과 그 건축물 사실은 이런 의미로 해석되지 않을까라는 새로운 눈썰미로 얘기를 하시니까 사실 되게 무서웠거든요. 와, 진짜요? 네. 이런 데서 강연할 기회가 있네요. 그러니까 제가 살면서 몇 번 있겠어요, 그게. 되게 오래 걸리셨을 것 같은데, 책 출판하시기까지. 네. 일단 여행을 기본적으로 한 달을 갔던 데를 또 가고 해서 다녀왔고요. 그리고 적는 데는 한 반년? 그리고 사진을 이게 제가 한 80% 90%를 제가 찍은 거여서 이거 다 편집하고 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와, 이거 너무 좋은 경험이었겠다. 진짜 책 한 권 적은 것만으로 많은 사랑도 받고 정말 이것저것 인터뷰도 많이 하게 되어서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그러면 이제 건축을 이제 학사부터 일본으로 가신 거죠? 네, 저는 20살 학사 때부터 일본에서 석사까지 졸업했습니다. 같은 학교 석사? 네네, 동대학원. 어디 대학교 가셨어요? 저는 일본에 있는 치바대학교를 나왔고요. 치바대학원 건축학 코스를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일본으로 유학을 가시게 된 계기가 혹시 어떻게 될까요? 어떤 이유로 가셨는지? 일단 가장 간단하게 일본이 너무 좋아서 갔고요. 사실 가까운 나라이기도 하고 문화적으로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모르는 것도 너무 많았고, 그리고 일단 가장 좋았던 거는 건축이 저한테 너무 잘 맞았다. 안도 타다오를 워낙 좋아해가지고 안도 타다오 건축물을 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무작정 떠나게 됐습니다. 일본에는 안도 타다오가 정말 유명한 건축가죠? 그쵸. 안도 타다오만큼이나 유명한 건축가는 없죠. 쿠마켄고 빼면은 사실 일반인한테 가장 알려진 건축가는 안도 타다오겠죠? 뭐 일본어 공부를 하시고 이제 가신 거죠? 그쵸. 원래 일본어 공부를 취미로 시작을 했다가 고등학생 때 이제 전문적으로 유학 위해서 준비를 하면서 그때 공부를 해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일본어 공부를 그러면 얼마나 하고 가신 거예요? 일본어 공부는 한 2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오래 하셨네요. 그래도 올해 그러니까 취미까지 포함하면은 한 10년 정도 했던 것 같은데 근데 매번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해가지고 유학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일본어 공부를 이제 2년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가 대학원? 네, 대학원 홈페이지고 이게 사실 영어를 막 쓰진 않으니까 일본 자체가 일본 영어 홈페이지도 있긴 한데 잘 안 보게 되더라고, 확실히. 이제 일본어를 지금은 뭐 오래 하셨으니까 줄줄 읽을 수 있으시죠? 그쵸. 10년이네. 10년 정도 했으니까. 여러분 20살 때부터 일본에 가 계셨는데 이제 처음에 입학하실 때 뭐 포트폴리오를 제출하는 건가요? 여기는 일본 유학 시험이라고 하는 수능 비슷한 걸 쳐요. 그 다음에 그 성적을 가지고 예전에 한국에서 있었던 시험이랑 약간 대학교를 위한 본고사 시험이 따로 있거든요. 그럼 대학교를 위해서 또 시험을 치고 합격 전에 면접을 또 보거든요. 면접을 보고 합격을 하게 되는 코스여서 사실 수능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본어 능력 시험이랑 그리고 일본어로 된 수학 과학 시험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본고사라고 논문 적는 학교도 있고 아니면 심화돼서 더 어려운 수학 과학을 하는 곳도 있고 아니면 면접만 보는 곳도 있고 해서 그게 학교마다 다 달라서 사실 유학원이나 아니면 좀 잘 아시는 분한테 여쭤보는 게 제일 빠를 거예요. 어느 학교를 지망한다고 하면은. 혹시 외고 나오셨어요? 아니요, 저 외고 안 나왔어요. 그럼 유학원을 가서? 네, 일본 유학 전문 학원이 아. 서울에 좀 있어가지고 그런 데를 가서 이제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학교별로 다 찾아주거든요. 찾아주셔서 그러면 그거에 맞게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하고 몇몇 개 학교를 넣고 붙으면 가는 느낌이에요. 대학원은 포트폴리오를 보는 데도 있고 아니면 그쵸. 똑같이 이제 시험을 보는 데도 있고 해서 그것도 학교마다 달라서 좀 찾아봐야 돼요. 여기는 학비가 어느 정도예요? 아. 학부 때? 저희가 국립대거든요. 국립대면은 한 학기에 300만 원. 진짜 싸다. 인데 이제 유학생들은 이제 해외에서 다니니까 어느 정도 감면을 해줘요. 오히려 더 받는 게 아니라 감면을 네, 해준다고요? 감면을 해줘서 저 같은 경우는 전액 장학금으로 이제 학비를 한 학년만 내고 석사, 학사 포함해서 한 학년만 내고 다녔거든요. 가정 환경 같은 거나 유학 생활을 하면 돈이 많이 드니까 그런 경비에 관한 것들 제출하고 그다음에 이제 담당 교수님의 소견서 이런 거 제출을 해서 짱이다. 근데 사실 네. 제 돈 내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감면 혜택이 좀 많아가지고 사립대에 야. 비해서는 아, 국립대라서 또 네, 그런 게 국립대여서 그렇고 사립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비싸긴 한데 또 좋은 게 뭐냐면 장학금도 빵빵해서 외국인한테 장학금을 좀 많이 줘요. 한 달에 10만 엔, 그러니까 100만 원이죠. 학비도 주면서 장학금 받으면서 다닐 수도 있고 일본 자체가 장학재단이 잘 돼 있어서 네, 그 저도 한 달에 한 좀 적은 금액이긴 했지만 80만 원 받으면서 학교 다녔거든요. 그 석사 때는 80만 원 받고 학사 때는 한 번에 24만 엔을 받았어요. 240만. 장학금 재단이 워낙 많으니까 1년에 한 번에 주는 데도 있고 분기별로 주는 데도 되게 있고 공부하기 좋은 곳이구나. 네. 그럼 위치가 어디에 위치해 있어요, 일본에? 일본의 치바현이라는 곳에 위치했고요. 쉽게 생각하면 지방 국립대거든요. 그러니까 치바라는 지방에 있는 국립대예요. 그러면 월세는 좀 괜찮았어요? 월세는 또 지방이다 보니까 제가 지금 도쿄에서 7만 5천 엔짜리, 그러니까 75만 원짜리에 살고 있는데 당시에는 제가 36만 원어치에 살았었어요. 그래서 40만 원이면 꽤 비싼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학비가 그렇게 해결이 되면 유학생활 할 만하네요. 할만하죠. 그리고 사실 물가가 비싸다고 하더라도 여기가 또 뭘 알바하면서 생활하는 사람 많잖아요, 일본에서는. 그래서 알바하면서 생활할 수 있을 정도로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생활이 충당이 됐던 것 같아요. 시급이 높아요, 일본이? 그게 지역마다 다른데 그래도 지역마다 네, 도쿄나 그 도쿄 주위에 있는 지방 같은 경우는 1시간에 10,000원 정도? 저희 집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이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이에요. 도쿄 쪽에 있는? 네네. 야, 집을 이쁘게. 집을 역시 건축학과는 이쁘게 살아야죠. 어떤 알바 해보셨어요? 저는 부동산에서 도면 그리는 알바도 해봤고 음. 공장에서 빵 만드는 알바도 해봤고 그리고 한국어도 많이 가르쳐봤고 재밌겠다. 네, 근데 이제 다른 친구들 보면 음식점에서 알바하던지 아니면 이사카야에서 알바를 하던지 아니면 뭐 옷집에서 알바를 하던지 되게 많았어요.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대학원까지 가셔서 총 7년 하신 건가요? 그쵸. 제가 한 학기는 유학을 갔다 와가지고 7년 정도 했죠. 어디? 벨기에로. 벨기에로? 네. 원래는 6년인가요? 원래는 6년이에요. 4 플러스 2년제여서 또 4년, 대학원 2년 해가지고. 여기는 건축학과 5년제 아니에요? 4년제예요. 4년 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2라고 그래가지고 석사를 2년을 추가로 다니는? 근데 여기 건축사 딸 때 자격이 뭐가 있어요? 뭐 실무 경력 3년 이런 게 있나요? 이게 학교마다 또 다른데 일단은 그 대학교를 학사를 나오면은 아마 실무 기간이 2년인가 그래요. 일단 4년제를 나오면은 2년의 실무 기간이 있고 전문 학교를 나오면 한 3년인가 4년 정도 있고 근데 실무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은 걸로 기억이 돼요. 건축사 시험을 봐서 미리 딴 다음에 실무는 나중에 치러도 된다면서요? 네네네. 이게 그 2년이든 3년이든 관계없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자격이 생기면은 그 자리에서 바로 시험을 보고 이제 나중에 실무를 채워도 되는 느낌이어서 요즘은 대학원생들이 시험을 되게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젊은 친구들이 그러니까 많이 딴다면서요? 그래서 젊은 애들이 좀 요즘 잘 붙더라고요. 건축사 시험도 근데 쉬운 게 아니라 필기하고 실기로 나뉘어 있어가지고 맞아요. 되게 빡세다고 하던데. 네, 진짜 필기도 5과목이 있거든요. 5과목? 네, 건축 계획이랑 환경 설비랑 그리고 또 뭐지 법규, 구조, 시공 이렇게 5과목이 있는데 다 성격이 다르잖아요. 이 5과목이 125점 만점에 5과목으로 한 100점 이상을 맞아야 붙을 수 있고 그다음에 실기도 이제 한국처럼 손제도를 하니까 손으로 그리기. 네, 그렇죠. 네, 너무 쉽지 않네요. 네. 학교 다니면 혹시 힘든 점이 있었을까요? 있죠. 당연히 제가 1학년 때 가장 힘들었던 게 건축학과 특성상 발표가 많잖아요. 근데 발표가 많은데 아직 언어적으로 적응이 되지 않았던 1학년
애한테는 솔직히 발표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대본을 막 준비해가고 그리고 대본을 준비하지 않더라도 선생님들이 이제 교수님들이 질문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즉석으로 그런 거에 답을 못하고 그랬던 적이 많은데 이제 다니면 다닐수록 발표를 많이 하는 학과다 보니까 금방 일본어가 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졸업할 때는 그냥 말을 하고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1학년 때는 아무래도 일본어 공부를 많이 했다 하더라도 뭔가 프리토킹에는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아, 그쵸. 프리토킹이라기보다 전문적인 일본어를 쓰질 못했죠. 아, 그런 단어들도 그렇고. 네네네. 아무래도 처음 접하는 단어들인데 그거를 갑자기 자유롭게 구사를 하라 그러면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라 그러니까 초반에 좀 많이 어려웠죠. 아, 좀 고생 많이 하셨네요. 맞아요. 근데 인스타그램 사진 다 직접 찍으신 거예요? 아, 근데 안 이쁜 사진들도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한동안 일본 사진이랑 한국 사진 올리다가 이제 예전 쪽으로 보면 여행 다니는 거 워낙 좋아하니까 막 이탈리아나 저런 해외 사진들도 많고 그래요. 이거는 디셀도르프. 아니, 그 여행하니까 생각나는데 필드에서 네, 여행 관련해서 여행 관련해서 무슨 활동을 하신 적이 있잖아요. 네, 필드에서 한창 에디터로 프로 유학러라는 이름으로 올리고 막 인기가 많았었죠, 덕분에. 일본에서 지금 코로나 터지기 전만 하더라도 네. 같이 여행하는 그런 콘텐츠도 있었지 않았어요? 아, 그쵸. 같이 여행 다녀서 이제 소정의 감사비만 받고 같이 여행하고 투어도 다니고 그랬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저는 일본 국내에서만 그냥 아는 친구끼리 모여서 조촐하게 다니는 것 빼고는 이제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코로나 이제 슬슬 끝나고 이러면 한 번 더 열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계속 할 생각이에요. 뭐 이제 가고 싶다 그러면은 언제든지 뭐 짜서 갈 의향이 너무 충분히 있고요. 그게 후지산이에요. 아, 후지산이 뭐 도심에 있어요? 아니요, 이거 꽤 멀리 나간 거예요. 도심에서 한 1, 2km 멀리 나간 건데 여기가 이제 상권이 있는 거예요. 후지산이 우와. 보이는 상권. 무슨 현이에요? 야마나시현이라고 한국으로 빗대기엔 좀 그런데 강원도 같은 느낌? 엄청 크다 근데. 네, 엄청 커요. 사실 저렇게 저도 가까이에서 후지산을 본 게 처음이어서. 야, 일본 그 도로가 참 우리나라랑 비슷하면서도 다른 게 많아요. 맞아요. 저게 폭도 살짝 좁고 근데 약간 경차만 다니기도 좋고 일본만의 감성이 저는 이 사진에서 느껴져서 너무 좋더라고요. 차선 폭도 약간 좁은 느낌이라면서요? 네네네네. 그래서 그런지 경차가 많다고. 그것도 있죠. 그리고 이제 홍보도 이제 경차의 장점 같은 걸 홍보를 하니까 성성이 이렇게 된다라든지. 네네, 막 가족이 막 다 탈 수 있냐든지 아니면은 뭐 이걸 접어서 수납 공간이 있다든지 라는 식의 홍보가 많아서 사실 자동차의 디자인보다는 기능을 더 중시하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일본으로 유학을 꿈꾸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런 건축학도들한테 한마디 하면서 인터뷰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일단 어느 곳을 유학을 가든지 간에 좀 확고한 꿈이 있었으면 좋겠고 특히 일본에 오신다고 하면은 내가 과연 이제 진정으로 일본에 가고 싶은지 한 번 더 고민을 한 뒤에 무작정 오시는 게 아니라 막 도피성으로 가시는 게 아니라 꿈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안도 타다오가 되고 싶어라든지 아니면 나는 뭐 반시계로 밑에서 공부하고 싶어라든지 좀 구체적인 꿈이 있다면 오시면 더 즐거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일본에 계신 분들 몇 분 인터뷰도 하고 따로 연락도 해보고 하니까 확실히 명확한 그게 있더라고요, 다들. 아, 그쵸. 목표라든지 그런 게. 네, 이 해외 생활이 힘든 만큼이나 목표가 없으면 정말 살기 힘들거든요. 한국이 바로 근처니까 또 한국에 가기 쉬우니까 왔다가 가시는 분들도 워낙 많고 그래서 그런 만큼이나 일본은 좀 확고한 목표가 있지 않으면은 좀 힘든 동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20살 때 혼자 가신 거잖아요? 아, 그쵸. 그거 진짜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아, 그래 20살의 패기죠. 근데 충분히 가까우니까 도전하기 쉽다고는 생각은 하는데 이제 어느 유학처를 가든지 간에 목표가 없으면 힘들 것 같다라는 게 소견입니다. 그건 너무 맞는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해서 일본 유학 생활 관련해서 인터뷰는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희 또 2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안 치셔도 돼요.